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환경윤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스와 동양윤리 중심, 그러니까 도가, 불교, 그 다음에 유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자,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환경윤리 워낙 중요하니까 복습 철저하게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요나스입니다. 요나스는 여러분 책임윤리인데 왜 여기서 공부하냐면 요나스가 환경윤리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스는 1903년에서 1993년까지 쓰셨던 학자분인데요. 자, 과거의 윤리가 오늘날의 윤리를 대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윤리와 오늘날의 윤리적 공백이 생겼다. 과거의 윤리는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윤리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가 누구를 죽였다라고 하면 인과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한 도 있지만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마을에 공장이 생겼는데 그 뒤부터 그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아프기 시작해. 그쵸? 근데 책임을 개인이 지어야 돼, 공장이 지어야 돼라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윤리적 공백, 거기다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윤리적 문제 됐나요? 그 다음에 뭐 이번처럼 여러분 뭡니까? 질병이 돌아다니니까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질지 이런 윤리적 문제가 윤리적 공백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윤리를 뭐라 하냐면 자, 오늘날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뿐 아니라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까지 그리고 미래, 환경까지 모두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까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환경 윤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자,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그게 뭐다? 책임 윤리다. 현대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각오할 만한 힘과 그것이 야기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 개념. 먼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연대 책임, 현재에 대한 책임과 미래, 자연까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됐나요? 자연을 책임지면 또 미래 세대가 살기가 좋겠죠? 그치? 지구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면 미래 세대는 또 새로운 과학을 막 만들어낼 겁니다. 그치? 이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두 다 우주복을 입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되고, 아니면 동물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인간이 동물을 복제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에 대한 책임, 이 곧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가 환경을 개판을 만들어 놓으면 미래 세대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현재만 책임질 수 있고 오로지 지금 있는 사람들만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비호혜적 책임입니다. 서로 미래 세대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그치? 자,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까지 책임져 주고 자연까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서 비호혜적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당위적 책임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요나스는 생태학적 정언명령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자, 생태학적 정언명령 뭐냐면 우리 칸트의 정언명령이죠. 너희 행위의 결과가 지구 위에서 진정한 인간의 삶의 지속과 일치되도록 행위하라. 의무론입니다. 그치? 너희 행위의 결과가 인간의 삶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하여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간의 과학과 관계로 확대합니다. 지금의 실험이 지금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험시킬 수 있다. 라는 거. 지금의 과학기술이 미래 세대를 위험시킬 수 있다. 우리는 공포의 발견실에서 공포를 느껴야 된다. 너희 자녀 세대가 그치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 놀라움에 대해서 공포를 느껴야 된다는 거야. 그쵸?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지?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요나스는 굉장히 폭넓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요나스는 환경윤리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 있겠죠?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깨끗하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요나스는 인간을 포함한 개별 생명체의 존속과 생태계 존속에 달려있다고 본다. 개별 생태계의 존속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인간, 무생물뿐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 모두 다 범위는 여러분 생태학과 비슷해요. 그러나 뭡니까? 개별 생태계를 중요시하는 건 테일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생태 무생물까지 중요시하네? 그럼 에오폴드 아니야? 생태학 아니야? 네스 아니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치? 개별 생명체를 존속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생태계 존속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증거에 따라서 우리는 목적 자체, 목적이 있습니다. 테일러도 목적이 있습니다. 둘 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를 영향을 받은 거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면서 더 뛰어넘는 거죠. 더 확대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까지야. 인간만 목적이 있어. 그치? 모든 생명은 목적이 있지만 인간을 위한 목적이야 라고 하지만 아니야. 각자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테일러고 요나스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목적 자체가 자연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자, 내용적으로 생명의 산출로 자연은 적어도 하나의 목적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자연 자체이다. 목적 존재 자체가 근본적 목적이라고 한다. 요나스는 모든 생명체 자연은 자체적인 목적을 지녔다고 봅니다. 듣나요? 요나스뿐만 아니라 테일러. 그치? 테일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명 목적을 지녔다는 사상은 탈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자, 비판적으로 개성한 것이 테일러와 요나스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목적 있어? 요나스도 해당되고 테일러도 해당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요나스는 자연의 테일러보다 뭡니까? 그치, 무생물까지 확대하고 그들에게 모두 다 무슨 가치가 있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나스를 마치고 우리 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노자. 자, 노자는 여러분 쓴 책이 있죠? 무슨 책입니까? 도덕경입니다. 덕을 알고. 자, 인간은 덕이 있어야 되고 만물의 이치는 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덕경입니다. 자, 여러분 그 유학도 이들의 영향을 받았고요. 뭐 성리학, 양명학, 그치? 모두 다 노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노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자한테 배움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오늘 도를 깨달으면, 그치? 오늘 죽어도 좋다라는 이 공자의 말, 그치? 공자는 노자한테 배움을 받으러 갔다는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공자를 비판했죠. 왜? 공자는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노자와 공자가 있었을 당시가 중국의 무슨 시대입니까? 춘추전국 시대. 춘추전국 시대는 여러분 뭡니까?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죠. 그치? 힘 있는 자가 뭐 영주도 죽일 수 있고 왕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그치? 힘 있는 자의 시대입니다. 거의 춘추전국은 개판 5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이 많고 서로 빼앗고 갑질이 막 성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병하니까 공자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깰 수 있습니까? 공자가 도덕을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노자는 네 글자로 얘기합니다. 무위자연입니다. 됐나요? 무위자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무위자연 선생님이 위자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문명의 발달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자들한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무기가 없으면 전쟁을 안 하는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급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계급주의와 갑질이 성행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자연의 원리대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만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무위자연. 근데 선생님도 곰곰이 생각했어. 옛날에 어떤 다큐를 봤는데 어떤 섬이야 태평양에서. 태평양에서인데 이 섬이 행복도가 1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PD가 너무나 궁금한 거야. 뭐 때문에 1위가 나왔을까?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 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자의 무의자연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뭐냐면 봐봐. 다큐에서 PD들이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이 그냥 본인이 지어요. 우리는 집 살려고 막 눈에 불을 켜잖아. 막 월급을 평생 모아도 뭐 한 채 살까 말까 하는 이런 막
강박관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을에 있는 통나무를 가지고 오고 집을 짓든 친구들이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요. 집을 짓습니다. 친구 집도 같이 도와주고요. 됐나요? 그리고 자 아침에 친구들이 모여서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 모여서 사냥하러 갑니다. 사냥해서 어떤 애는 좀 많이 잡고 능력이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적게 잡습니다. 근데 어차피 많이 잡아도 냉장고가 없어서 고기를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자기가 먹을 것만 챙기는 거죠. 자, 오후가 되니까 자기가 만든 요트로 친구들과 같이 만든 요트로 이 젊은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나갑니다. 노인도 같이 따라 나죠. 이 노인의 경륜을 무시 못합니다. 이 마을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자 타고 나갑니다. 물고기 잡는데 어떤 애는 좀 능력에 따라서 많이 잡고 어떤 애는 적게 잡습니다. 많이 잡아봤자 소용이 없는 게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못 잡거나 덜 잡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놀고 뛰어놀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밝아요. 그쵸? 욕심도 없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잡고 다시 풀어주고 동물들하고 놀고 막 하루 종일 높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자연을 오염시키나요? 자연과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남획이라는 게 없잖아. 막 어마어마하게 잡아들여서 물고기가 없어질 것 같아. 그것도 모자라서 어떡합니까? 그렇지? 양식업까지 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지구의 환경은 파괴되고 있고 서로 새로운 지병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쵸? 회사에 나서는 안 보이는 끝없는 인간 간의 그 비열한 싸움들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노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무의자연.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치? 행복해질 수 있다. 노자한테 얘기했습니다. 노자는 나라가 필요 없다라는데 정말 나라가 필요하다면 소국 가민 여기 있죠? 작은 국가 어느 정도로 작은 국가입니까? 물어봤어요. 옆에 집에 있는 나라에서 닭이 오면 다른 나라가 들릴 정도로 작은 나라 적은 백성 그쵸? 나라가 작으면 군대가 필요 없고요. 그쵸? 계급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부족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선은 이 상이 윗상자가 아니라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최고의 선은 뭐와 같다? 물과 같다.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죠. 돌이 있으면 파괴합니까? 피해갑니까? 피해갑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선이다 라고 자연의 원리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거. 우리는 이 자연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 자연을 어떻게 때려 부시지? 물이 더 필요해? 댐을 건설해. 댐을 건설했더니 물이 오염되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차, 교통사고가 증가하죠. 환경이 오염되죠. 또 새로운 자동차,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만들어냅니다. 그쵸? 좀 더 편리하게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그 오염된 물고기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서 다시 인간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또 물고기들 많이 죽고요. 우리의 편리함이 자연을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환경윤리에 굉장히 적용하기 좋은 노자의 이론입니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합쳐서 신선사상과 도가사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노자는 신선사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치? 노자는 이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얘기했지. 그래서 신선은 나중에 후에 사람들이 붙여서 도가라고 한 겁니다. 그쵸? 노자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장자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죽음윤리에서 장자를 정말 자세하게 배울 건데 자, 무의자는 나왔어. 상선약수, 소국감이 나왔어. 그치? 이거 도덕경 나왔어요. 누굽니까? 노자입니다. 됐나요? 자연 그대로의 삶, 욕심을 버리는 삶, 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는 게 바로 노자의 놀라운 이론입니다.
자,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자, 불교도 굉장히 놀라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불교에서 여러분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이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인연생기, 연기설. 그치? 연기사상이 인연법인데요. 모든 거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그릇,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태양이 햇빛이 비춰야 되고, 흙에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유기물 조절도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기온도 맞춰줘야 되죠? 기온도 맞춰줘야 됩니다. 비도 내려야 되죠. 벌레들도 있어야 되고, 세균들도 있어야 됩니다. 동물들도 있어야 되죠? 이 모든 것이 나무가 자라기 위한 모든 여건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는 혼자서 만들어진 겁니까? 다른 모든 주위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모든 주위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치? 이렇게 비가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무가 만들어지면서 연결돼 있어요. 즉, 나무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곤충들도 필요하고 동물들도 필요하고 흙의 양분도 필요하고 세균도 필요하고 적정한 공기 수준, 이산화탄소와 공기의 조화도 필요합니다. 그쵸? 뭐 압력도 필요하고 선생님이 과학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압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지구는 생명이 살기에 완전히 적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떠나면 모든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불편함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화성에 가서는 공기가 필요하고 화성에 가서는 세균이 없으니까 세균들이 인간에 필요한 적절한 세균들이 필요하고 공기와 산소의 농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압력도 필요하고요. 중력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간과 자연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가 아니라는 거야. 자타불이는 스스로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숫자적 개념이 아닙니다. 즉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저 생명체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저 흙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그게 뭐야? 자, 자타불이를 인연법을 연기설을 네 글자로 만들면 자타불이. 한 글자로 만들면 뭡니까? 공. 이게 바로 공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우리 반역에 나와 있는 그 공입니다. 공. 모든 결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벌레나 이런 걸 죽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나무 함부로 벨 수 있습니까? 저 나무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질 수 있어. 저게 없어지면 이 흙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질 수 있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 그게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이걸 깨달았을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행동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모든 환경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 벌레가 죽으면 나중에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이 자연 생태계에 모든 것이 내게 소중함이야. 이게 자비라고요. 불교는 생류에서 굉장히 불성, 모든 만물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 평등 사상이죠. 불성을 가지고 있어. 그치? 사고, 인생은 고통이야. 네 가지 고통. 생로병사, 보살. 우리가 이걸 깨달았을 때 보살이 될 수 있고 쌓았을 때 다음 생에 윤회를 할 수 있어. 윤회 나오면 또 불교죠. 자, 사성제. 네 가지, 그치? 고진멸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윤리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교는 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온. 인간은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자, 색수성행식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이런 거 나오면 이런 불교 용어들이 나오면 누굽니까? 바로 불교입니다. 그쵸? 불교. 우리는 오늘 환경윤리이기 때문에 인연생기, 자타불이, 공자비 이것만 이해해도 어마어마한 사상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나요? 됐습니까? 불교, 도교, 요나스 환경윤리에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유교입니다. 유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천인,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그쵸? 유교도 자연의 이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치를 중요시해요. 그치? 그래서 어떡합니까? 1원리잖아. 1원리. 1원리. 이치. 이치이잖아. 이 이치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본성이 모두 다 세상의 이치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본성이 세상의 이치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됐나요? 그치? 근데 얘네들은 유압적인 거는 세상의 이치에 맞춰서, 지구의 원리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에 맞추어서 모두 다 자연에 맞추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인간 중심적으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유학은, 그치? 이 이치는 뭐 동물의 본성이나 이런 것도 자기의 본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자의 본성은 뭡니까? 그치? 그쵸? 사자의 본성은 뭡니까? 숲에 있는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근데 사자가 어느 날 풀 뜯어먹어요. 이건 선한 건가요? 선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지. 됐나요? 사자의 이치를 지켜야 되죠. 근데 유학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은 임금의 이치를 지켜야 돼. 하늘이 주신 이치. 임금은 뭡니까? 임금 나와야 돼요. 어디 쉬어야 돼요? 백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임금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해야 되죠. 그게 바로 유학의 원리입니다. 유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늘은 하나다. 하늘의 이치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나왔고 그 본성이 인간을 통해서 존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인합일은요. 어렵죠? 천인합일은 인간과 사람은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됐나요? 자, 오늘 동양윤리 상당히 어려웠는데 자, 반복적으로 다시 들어보고 굉장히 잘 익혀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문제 정도 나오겠죠. 당연히 20문제 중에서. 자, 근데 그거를 극복해 놨을 때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반에 준비하는 게 바로 수능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쌤에게 힘이 됩니다. 자, 누가 듣고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됐나요? 자, 화이팅!